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이재명의 대전략의 그 변경, 대전략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상당히 이재명 측도 취재를 다각도로 이제 여러 군데 많이 해보는데, 지금 요즘 이제 그 워낙 사법부가 이제 그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재명의 대전략도 바뀌고 있다. 이제까지 이제 이재명 측의 큰 전략, 큰 그림은 뭐냐?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은 이제 그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떻게든 3년간 시간을 이제 끌자. 재판이 시간을 질질질질 끌어서 재판을 끌고 가면 3년간. 그러면 이게 대통령만 돼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때 되면 이게 사법 리스크가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대통령 되면 이게 법원에서 뭐 내보고 재판하러 오라가라 대통령 보고 못할 거고, 그러면 이게 그냥 사법은 재판 절차는 이제 중단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니까 나중에 자기가 뭐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뭐 공소권까지 취소해라. 야, 내한테 기소한 것도 취소해라. 최악의 경우 이렇게 막 보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 끝나고 재판 다시 받는 게 아니고 중단되는 게 아니고, 아니 대통령 돼가지고 그냥 이게 자기 재판을 다 없애버리는, 기소 취소해 이런 식으로 이게 총장한테 지휘하는, 총장을 제가 임명하니까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 칼럼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메이저 신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의 큰 전략, 대전략은 어차피 그 무죄는 어렵다. 그렇다면 재판을 3년 이상이 끌어서 대통령이 됨으로써 모든 걸 정리한다. 이게 큰 전략이었는데, 여기 지금 수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정되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큰 전략이 바뀌느냐? 이걸 우리가 간파해야만,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의 그 큰 그림, 대전략이 바뀌는 걸 간파해야만 우리가 또 그 방법,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 측의 전략은 어떻게 바뀌느냐?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이게 그 3년이 너무 길다. 3년 동안 이게 끌기가 쉽지 않다. 3년이 너무 길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단축시킨다. 단축. 이 말은 이제 그 단축시키는데 헌법을 이게 바꾸려면 힘들잖아요. 그거 더 어렵잖아요. 국민투표 돼야 되고. 그러면 이게 방법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외에는 이게 답이 없다. 지금 이게 그 이재명 캠프 핵심부에서는 전부 이게 탄핵을 지금 이게 논의하고 있다. 이런 게 엄청난 이런 게 흐름이요. 여러 군데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심각한, 지금 이게 검사 탄핵, 판사 탄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관 탄핵이. 대통령까지 탄핵해서 빨리 우리가 대선 국면으로 가야 재판도 중단시킬 수가 있고, 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이게 다 죽는다. 우리 무기징역 다 죽는데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무기징역. 이런 흐름이 이재명의 최측근들의 군데군데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왜 대전략을 처음에는 3년간 재판 끌고 정상적으로 대선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왜 3년은 너무 길다. 탄핵 외에는 빨리 조기 대선 안 하고는 내가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왜 바뀌었느냐. 그게 그 몇 가지를 분석해 보면요. 가장 이재명 측이 가장 바뀐 거는요. 바로 이제 헌법 84조 논쟁이 자기들이 지는 거예요. 헌법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헌법 84조 논쟁에 자기들에게 그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이제 그냥 대통령만 되면 뭐 헌법의 그 84조의 대통령은 재직 중에 그 소출 안 당하니까 이걸 넓게 해석하면 재판도 안 당하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만 되면 재판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중단.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던지면서 그 특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기존에 기소가 되어 있는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새롭게 소출을 안 당할 뿐이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화두를 던지면서 허영 교수라고 헌법에 허영 교수, 그 다음에 돌아가신 서울대 권영선 교수부터
수많은 교수나 법조인들이 그게 맞다. 왜? 국민은 전체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원칙이고 특권이라는 것은 예외인데 예외를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68조를 봐라. 헌법의 68조 보면 대통령도 판결에서 당선 무효가 되면 60일 내에 뽑는다고 돼 있지 않냐. 판결이라고 돼 있지 않냐. 이게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 당황한 게 역력합니다. 벌써 재판이 빨라져요. 야, 이게 3년간 끌면 끝날 줄 알았더니 3년 끌어도 이게 계속 재판해야 되나? 이러면 이게 누가 대통령 뽑아주겠냐고, 이재명을. 그렇잖아요. 매일 재판하라고 대통령 뽑겠느냐고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가야지. 지금처럼 주 3일, 주 4일 재판하러 가는데 국민이 이거 어떻게 뽑아줍니까? 아무리 개딸이라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측도 변호인단 보면 이게 요즘은 옛날보다 좀 빨리 재판해요. 신속한. 그게 첫째 저는 전략이 바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헌법 84조 논쟁에서 거의 자기들이 완전 케어패 당해버린 이게 첫째 이유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요. 바로 이제 대법관의 구성원의 변화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했잖아요. 이제 대법원은 좌파 소굴이 아닙니다. 이제 대법원은 이재명 편이 아닙니다. 이제 김명수 위에 있던 김선수도 8월 1일 나가. 그 다음에 노정희 소쿠리 중앙선관위 노정희도 나가. 그러면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한다. 그러면 이게 대법원이 정상화되는 거죠. 좌파 소굴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3년간 끌어봤자 어차피 이게 그때도 대법원에 가 있겠지. 그러면 대법원이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 해서 대법원이 판단 안 할까요? 조국이가 대통령 되면 그러면 이게 대법원은 3년간 5년간 재판 중단해놓고 조국이 대통령 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대법원이 그럴 이유가 없죠. 아무 근거도 없는데. 대법원이 대통령 오라가라 할 이유도 없잖아. 그냥 대법관 전화비치에서 이재명 유죄, 조국 유죄 이러면 이게 끝나잖아요. 그럼 당선 무효죠 법에 따라. 우리 법은 그래요. 미국 법원하고 틀려요. 미국은 또 그런 제한이 없어. 트럼프는. 그건 틀려요. 따라서 이제 저는 대법원의 구성이 바뀌는 거 이게 이재명 측에서 야 우리 대법원 믿고 이게 3년 끌다가 큰일 나겠다. 어차피 그때 사건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판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저는 두 번째 이유로 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는요. 지금 이제 하급심의 판사들도 재판이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우리 하급심에도요, 김용희를 5년 때린 조병구 판사도 있고요. 조병구. 그 다음에 김인섭이를 또 5년 때린 김옥곤, 이런 이제 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이를 9년 6개월 때려버린 신진우 부장, 이런 게 하급심 판사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방송에서 제가 방송 많이 나가잖아요. 맨날 신속한 재판 하니까 이제 판사들도 이게 눈치가 보이잖아. 그래서요. 지금 이게 7월 8일 날 위정교사 정인신문이 끝납니다. 7월 8일 날.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이거는 이제 6월 28일 끝나요. 6월 28일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7월 달에 서류조사 한번 하고 나면 구형하고 선고다. 9월 달 늦어도. 위정교사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게 1심이 9월 달에 넣어버린대. 그럼 이게 항소심이야 애편들 하겠지. 왜? 정인신문은 1심 다 했잖아요. 1심하고 2심은 연결된 속심이랍니다. 법률용어로. 속심. 1심하고 2심은 하나의 재판이다. 그러니까 한번 불른 정인은 안 불러줍니다. 대법원은 사후심이죠. 특히 대법원은 아예 정인 채택이 안 돼. 증거 신청도 안 됩니다. 왜? 대법원은요, 사후심. 이 말하기에 1심하고 2심이 잘 됐냐 못 됐냐 사후에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우리 판결 시점, 기판력의 시점은 고등법원의 변론 종결할 때, 고등법원의 선고, 이게 모든 판결의 시점인 거예요. 대법원은 따로 심리하는 게 아니고 사후에 잘 됐냐 못 됐냐만 판단하는 사후심이다. 따라서 이제 1심에서 모든 정인을 다 불렀으면 항소심, 대법원에게 할 게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야, 이게 공직선거법 이게 100만 원 넘게 넘으면 큰일 났네. 100만 원 넘게 넘으면 이게 큰일인데.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양형 기준표를 봤더니 허위사실 공표하면 이게 기본이 200에서 800인데 근데 가중하면 500에서 1000이고 억지로 강경해야 70까지 되는데 이게 강경할 만한 사유는 없고 참 이게 난감하죠. 위정교사도요. 위정교사도 이게 실형 구속되는 게 20%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 노는 게 한 20%, 20, 30%. 그 다음에 벌금 노는 게 한 절반. 근데 실형이 많이 놉니다. 김용도 실형 노잖아, 2명. 구속돼 있잖아요. 김용. 위정교사로. 2명이 구속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이게 위정교사도 만만치 않네. 이게 엄청난 위정교사거든요. 경기도에서 선거를 또 하느냐 안 하느냐. 엄청나게 큰 사건에서 김진성 씨가 위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무죄가 나와버렸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죠. 거기다가 이게 자기 지휘 감독을 받고 백현동의 그 사업권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그 위정교사는요. 우리나라 전체 위정교사 사건 중에 질이 안 좋기로 0.00001% 해당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1심에서 집행유예만 넣어도 이게 당선 무효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2심, 3심을 억지로 끌고 해도 자기들이 볼 때 이게 과연 이게 1, 2년, 3년은 못 끌잖아요. 아무리 봐도. 정의는 다 신청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3년간 충분히 끌어서 대통령이 되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이 돼도 재판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구성원이 다 바뀌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고 또 신속하게 대법원은 신속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급심 판사들까지도 여론의 따가운 비판 때문에 위정교사나 선거법이 9월에 놓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항소심 대법원 가도 이게 시간이 없다 우리 한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조국이가 3년이 너무 길다 막 이랬잖아요. 왜 조국이는 교도소 임박했거든요. 저는 빠르게 8일 전에 논다 맞다. 노정희가 나가기 전에 나오는 게 맞죠. 노정희가 그 재판관이거든요. 근데 조국이가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 3년이 너무 길다 이러면서 3년이 너무 길다. 야 조국 그 너는 2년만 깜빡이 있으면 막 운동하고 2년만 있으면 1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길어.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 노래를 조국이가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이재명 측이 3년은 너무 길다. 우리 3년 동안 재판 방탄에게 끌기 어렵다. 진행하기 어렵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 신문에 사설에 3년이 너무 길다. 이재명 측 여러 사설도 있습니다. 중앙일보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이재명 측이 3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3년을 끌어서 내가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는 어렵다. 그럼 이게 방법이 뭐냐?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려버리는. 나라를 이게 대혼란 빠뜨리면 이게 막 그냥 혁명처럼 이게 혼란이 되면 판사들도 이게 재판 원칙대로 막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왜? 대혼란기니까. 그냥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막 그냥 광화문에 그냥 촛불 들고 막 몇십 명 해가지고 이게 나라를 완전히 파고 대혼란에 빠뜨려버리면 재판도 진행 쉽지 않고 이렇게 안 하고는 이게 방법이 없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3년이 너무 길다? 이 말은 탄핵 외에는 밥이 없다. 야, 너 민노총, 조국당, 이준석 당 다 모이자. 우리 문재인까지 다 모이자. 지금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 왜? 조국이 바로 구속할지. 이재명이 지금 1심 9월 달에 2개 놓으면 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문재인도 지금 기소한다잖아. 문재인, 문다혜, 서창호 이미 끝났잖아. 야, 이거 진짜 우리 다 죽는다. 너 민노총 너도 다 죽잖아. 너 노동개혁 한다고 봤지? 너 정교조 너도 와 이게 다 봤지? 야, 우리 윤석열 때문에 우리 다 죽겠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엄청난 아마 이게 그 민주당이 엄청나게 그 아마 탄핵 쪽으로 법치 파괴를 완전히 하는 윤석열 대도 끌어내리는 이런 게 음모를 여러 좌파들 단체와 지금 이게 꾸미고 있다. 디데이만 찾고 있겠죠. 디데이. 이제 재판 좀 봐가면서. 왜? 이제 이재명도 후퇴할 때는 없어요. 대부 송건 기소돼 버렸지. 또 이게 뭐 법카 또 이게 기소한다잖아요. 쪼기 후원까지. 이재명도 큰일 났다. 이래서 이게 탄핵 외에는 게 우리 다 죽는다. 좌파들이. 이런 데 엄청난 저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정상적인 헌정 질서에 따라 3년을 끌어서 돌파를 했는데 지금 이게 어렵게 됐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나라를 완전히 뒤흔들어서 탄핵이라는 비헌정 질서, 헌정 질서를 파괴해가지고 내가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다. 심각한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권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거 제대로 우리 안에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나 순식간에 당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지금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방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당했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광화문이 갑자기 촛불 들고 좌파들이 쿠데타철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순식간에 그냥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촛불에 법치가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겁먹은 김무성, 유승민, 이 자들이 이준석 먼저 배신 때려서 당을 탈당하면서 탄핵에 압도적으로 탄핵에 의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쿠데타 세력은 광화문에 촛불 들고 하고 있고 이미 배신자들은 국회에서 탄핵을 해버리니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헌재 재판관들 그때 경호원들 총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암살 위험 당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8대 0으로 순식간에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8대 0으로. 지금 생각하면 이게 탄핵거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뭘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 뇌물을 누가 하나 10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어느 누구한테 10원짜리 하나 눈깔 사탕 하나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 국정원의 활동비 청와대 상납한 박근혜 개인적으로 쓰는 겁니까? 그때 관행이었지.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뭘 받은 게 있습니까? 삼성에 10원 하나 받았습니까? 말을 정유라 씨가 자기 말처럼 타는 게 그게 박근혜 대통령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걸 그때 우리가 순식간에 당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게 두 번 다시 당하면 안 됩니다. 쏘가도 사기도요. 사기도 한 번 당하면요. 한 번 당하면 그 사기꾼들이 나쁜 놈이죠. 근데 두 번 당하면요. 당한 사람이 바보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게 저 문재인 좌파 세력, 민노총, 그 다음에 저 김무성, 유승민 배신자 세력, 이 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한번 만에 하나 다시 한번 당하면 이거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이 바보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이 바보예요. 두 번 당하면 저 좌파 잘못이 아니고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 살라고. 근데 거기 당하면 우리 자유우파 보수 국민이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다. 그럼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뉴스에 민심이 악화됐잖아요. 가짜뉴스에.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가짜뉴스에 세월호부터 무당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배신자들이 놓잖아요. 그 다음에 헌재가 그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역으로 우리가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그때 없었잖아요.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뭐 정규재 의원 정도의 유튜버 있었나? 그때 펜앤 마이크 거의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 보수도 이제 화력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초장부터 박살내야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이나 용산을 우리가 지배해야 됩니다. 저 좌파들이 촛불 들고 준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배해야 됩니다. 용산 지킴이 우리 정광훈 목사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되면 좌파보다 한 발 먼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108명이면 똘똘만 뭉치면 탄핵 막을 수 있어요. 3분의 2이기 때문에 똘똘 뭉치면 거기 저는 탄핵까지 찬성할 배신자는 절대 안 논다 봅니다. 절대 안 논다 봐요. 거기에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국회는 이제 김무성, 유승민 같은 배신자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똘똘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다행히 대법원하고 이제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지명하고 임명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옛날 같은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비겁한 이런 게 판결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국민이 깨어 있어야지 저 좌파들의 헌정 중단 통하는 게 오로지 자기들 방탄
사법 리스크 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헌정 중단까지 탄핵까지 운운하는 음모를 꾸미는 이걸 초장에 박살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뭐 저는 굳이 뭐 대통령이 고유한 거나 이런 거게 뭐 계엄이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안 가도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 힘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보거든요. 우리가 이게 똘똘 뭉쳐있고 우리가 깨어있으면 저 좌파들이 헌정 중단 탄핵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자유파의 모든 유튜브나 방송, 모든 화력은 오로지 좌파 쪽으로 총구를 향해서 그대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총구 겨누고 싸우고 찢고 할 이런 게 시간 없습니다. 지금 대위기입니다. 이 전쟁이에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이도 지 죽게 됐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민주당이나 문재인이나 지금 기소한다잖아. 죽게 됐는데 이 우리끼리 지금 한강에 뭐 한동훈이가 어떠고 누가 어떠고 뭐 친한이 어떠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우리끼리 싸우다가 당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1분 1초까지도 저 좌파들과 전면전을 벌여야 될 이런 상황이 된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재명 측이나 이자들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느긋하게 헌정 질서를 존중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보자, 지연 전략 이랬는데 이자들도 비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지금 이재명이 보세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고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바짝 정신 차리고 이재명의 대전략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간파하고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좌파들이 저런 탄핵, 쿠데타 완전히 헌정질서 우리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는 이런 음모 이걸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